이란이 러시아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스텔스 기술까지 들여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도 핵심 인력을 사우디에 파견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무인기가 양산에 착수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는 실기체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막바지 단계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기체가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로 성공한 상태이며 양산에 착수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상태에서 두 종류의 무인기 개발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파악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자주 국방을 키우는 데 투입하고 있지만 서방 군사 강국들의 견제로 인해 제대로 된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군용 대형 수송기 사업을 공동개발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사우디와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 비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대처하려는 상황이며 아랍에미리트와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사우디를 참가시키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나서게 되면 KF-21 전투기 사업은 템페스트 전투기 사업이나 FCAS 사업을 능가하는 국제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기반해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관계자가 사우디에 파견되어 극비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우디 국방부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가 확정되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핵심 기술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에서 도입한 핵심 항전 장비가 없어 기술 이전이 자유로운 KF-21 전투기가 독일과 프랑스 FCAS 사업이나 영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예멘 반군이 날뛰고 있지만 사우디 공군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첨단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 경색으로 인해 고성능 전투기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제 타이푼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지만 독일의 반대로 인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건설을 진행하려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참가하더라도 현지에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해 애초에 설정했던 개발 계획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태도로 인해 사업 성공을 위해서라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공동 개발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KF-21 전투기가 완성되어도 해외 수출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개발보다 더 중요한 양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대처할 공동 개발 국가를 많이 확보해야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완전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6세대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3차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0조 이상을 투자해 40여 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KF-21 전투기 사업에 굳이 큰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사업에서 1.7조 원의 개발 자금과 함께 50여 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양산 수량으로 인해 한국이 자신들을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인니는 사업에서 탈퇴하지는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분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확정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물밑에서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새로운 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의 지분까지 자신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중동 국가들 중에 한국산 무기 도입이 활발한 아랍에미리트가 유력한 공동개발국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하며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도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일거 해소하고 사우디로서도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점점 더 험악해지는 중동 정세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양국이 군사무기 개발에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협력 작용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우디와 먼저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 사업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 인공지능 전투기로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유럽은 두 가지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KF-21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 전투기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FCAS 사업과 영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으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조만간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허락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부국들이 서방 첨단 전투기 사업에 상당한 개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사우디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었지만 사우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자 사우디 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여 중동의 물주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의 KF-21이 반쪽짜리 전투기라고 폄하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첨단 기술력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주목받을 만큼 우수합니다. 또 최근 시작된 시험 비행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했던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까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KF-21은 더 강력한 전투기로 대중들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KF-21 보람의 플랫폼은 4.5세대에서 태어나 미래의 6세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곧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독자적인 우리만의 기술로 풀뿌리부터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이 2035년 이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세대 스텔스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에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5.5세대급 항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은 평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운영, 그리고 마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전투기 인공지능 분야만큼은 한국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본 미국 매체들처럼 언젠가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군은 새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정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복합 체계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레이저 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전투기 무기 복합 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유량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무인 전투 임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파일럿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 공군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러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5세대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인데요. 세계 최강 미군이라 할지라도 아직 수적인 주력은 4.5세대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미 공군은 모든 전투기를 저렴한 F-22급 기체로 기획된 F-35A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F-35A가 성능만큼이나 비싼 고가의 전투기가 되면서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는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F-35A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공대지 임무를 위해 F-15를 도입하는 등의 4.5세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니10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5세대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4.5세대기를 상대로는 무적입니다. 4.5세대기로는 아무리 뻥 스펙이 심하다고 하지만 5세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가 있는 국가의 공군을 상대로는 제 아무리 미공군이라 할지라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의 스텔스기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스텔스기는 어떻게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탐지 센서에 있었습니다. F-35A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18년에 헬기용 덕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를 수리온에 탑재해서 각종 테스트까지 끝마쳤습니다. 무려 40대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덕컴을 개발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 보라매에 사용할 고정익이 완성됩니다. KF-21 보라매 블록원에선 스텔스기에 반드시 필요한 두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보도처럼 KF-21이 F-35A와 맞먹고 중국 제니10을 상대할 수 있다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매체에서 말한 F-35A급 성능의 KF-21은 현재 기획된 보라매 최종 완성형인 보라매 블록2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 무장 내부 무장창을 포함해 완전 스텔스 개량된 KF-21 보라매 블록3라면 중국의 제니10을 압도하고 F-35와 맞먹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블록3에는 덕컴과 MWS가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에는 이미 국산 장비가 수리온 계열 헬기에 탑재되어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완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만들면서 상당수 기술을 완성했으므로
KF-21 보라매용 덕컴의 개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아직도 F-22입니다. 최대 중량이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도 F-35A를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 유지비로 인해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 할 수 있는데요. F-35A 블록2까지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을 들었지만 우리 군이 사용하는 블록3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5세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블록4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양산 시작과 조립라인 완성 단계를 두고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보라매 전투기가 스텔스 작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다소 도발스러운 주장이 제기되어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국영 언론을 앞세워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는 인니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입방정을 놀릴 수 없게끔 완벽하게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호를 받는 인니 언론조나 자카르타는 KF-21 전투기가 완전히 스텔스 성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KF-21셈이 스텔스 형태인 블록1을 포함해 블록2 기체부터는 너무나도 명백한 스텔스기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전투기 개발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KF-21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작 국내에서조차 KF-21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기체 후방에 정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기관 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사용하는 일명 덕컴이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건 더욱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중동 여러 나라들이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지만 정작 왜 이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는지는 제대로 설명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원유 구조와 경제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 모두 원유 생산국이지만 품질과 시장 위치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품질이 좋은 초경질류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반면 두바이유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도 더 저렴하게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두 바스켓이 서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품질이 좋은 원유를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도 두바이유의 저가 전략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두바이유는 오펙이 생산량을 조절하며 가격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시장 주도권을 위협받는 셈이 됩니다. 미국은 물가 안정과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원유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생산량 조절을 반복합니다. 이런 구조적 긴장은 양측 관계에 불편함을 만들어 왔고 결국 중동 국가들이 독자적인 군사력과 항공 전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KF-21은 미국 무기보다 제약이 적고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와 유럽산 무기 수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무기 구입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무기 성능에 매우 만족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의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차세대의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불안한 국가안보가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 원했었던 미국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미래 공군 전력을 위해 진행하였던 최신형 전투기 입찰 사업에서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실패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실패한 것인데요.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국방 대변인이 방한하며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진행하며 함께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생산 제작한 전투기들을 배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돈이 전투기 도입을 하지 못해 남아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 대신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뉴스 언론에선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가 지급하지 않은 분담금뿐만 아니라 밀려있는 이자까지 전부 대신 납부하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미국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미국 수출 제재를 받지 않는 한국만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KF-21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F-35 전투기에 비해 KF-21 전투기가 대량 생산을 통해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니 처음부터 대량 주문을 하겠다며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면 바로 말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생산 국가지만 오펙에서 원유 감산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자 미국의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 눈을 돌려 한국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FA-50 전투기, 자주포, 전차를 계약하고 도입을 시작한 폴란드와 FA-50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동남아 국가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물량을 인도받아 실전 배치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과 손을 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생산량을 최대한 크게 늘려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하는 한국과 돈은 많으나 미국 수출 제재로 인해 전투기를 구하지 못하는 중동 국가들과의 합의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펙에서는 감산을 여러 번 진행하며 원유 생산량을 감소시켜 비싼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값을 유지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 프로젝트와 각종 첨단 무기들을 사들여서 무장을 하려고 하니 미국에선 당연히 수출 금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갔거나 미국 엔진 등 핵심 부품들이 포함된 경우는 중동 국가에 수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진행하는 나라는 당연히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원유 수출 하나만 믿고 성장해온 터라 산업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미국만 하더라도 애플, 테슬라, 구글 등 살면서 무조건 한 번은 들어본 기업 이름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현재 그럴 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한 곳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눈치를 안 보며 나라 인프라 발전과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분야에서 항상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연구개발을 지속하다 보니 평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초창기엔 수입에 의존하여 외국 완제품을 사들여 배치해 국방력을 키웠지만 현재 지금은 자체 개발로 만들어낸 각종 첨단 무기들로 배치하여 언제든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막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자체 개발로 갈고 닦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의존도가 낮을 뿐더러 폴란드의 FA-50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를 수출하고 동남아 지역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즉 미국 눈치를 안 보고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인 대한민국과 협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 지향적인 네옴 프로젝트와 국방력 증강을 위한 국제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를 위한 자본력 확장 및 자국의 국방력을 증강하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의 한국 군용 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 국가 중 하나로 미래를 향한 수많은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방문하여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